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멍이 들 만큼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쌓이다 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조금 섬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때때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속상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울적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상대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닌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두면 스스로 아물어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니까 용서하고 친구들이니까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마음은 굳어지기만 하고 그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런 상처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감은 분명히 느껴지곤 하죠. 이러한 상처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 생활에 있어서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때로는 가장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말 한마디에 이러한 상처가 생기고는 하죠. 일부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문제를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표면적인 치유만을 가져오고 내면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늘은 가까운 친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가족에게 상처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큰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70대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특별한 것이 없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하루를 살아가곤 했습니다. 박 씨의 친구들과의 모임은 동네 센터에서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고 유쾌한 이야기로 가득했던 모임이지만 가끔씩 도를 넘는 친구의 장난은 박 씨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박 씨 친구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가벼운 농담으로 센터 분위기를 띄우고는 했습니다. 박 씨, 오늘은 꽃단장 하고 왔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 잘생긴 남자라도 있는가? 아이, 그냥 입은 것뿐이야. 자꾸 놀리지 마. 센터의 분위기는 가끔 이런 장난들로 가득했으며 박 씨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넘길 수 있었던 장난은 점차 박 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곤 했습니다. 박 씨, 오늘은 좀 씻고 왔나? 옆에 앉아있기가 겁나네. 아이, 농담이야, 농담.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지 뭐. 이런 농담들이 처음엔 웃음으로 넘어갔을지 몰라도 반복될수록 박 씨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이 모임에서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그저 웃어넘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처를 주는 장난들은 박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박 씨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만 갔고 결국 말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농담에 더 이상 웃어주지 않았고 대화를 피하며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박 씨, 오늘도 깨끗하게 씻고 나왔나 봐. 냄새가 안 나네. 평소 같았으면 웃어 넘겼겠지만 박 씨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고 자리에 앉으며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를 놀리던 친구는 당황하면서도 머쓱해하기만 하고 사과는 하지 않았죠. 박 씨가 계속해서 농담을 받아주지 않자 친구는 다음과 같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장난인데
왜 받아주지를 않아? 친구가 민망해하는 게 안 보여? 그러자 박 씨는 마지못해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민망한데? 내가? 계속 놀림받던 내가 안 받아주니까 너가 민망한 건 아니고? 박 씨의 친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계속 놀려도 대답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려고 했으나 침묵이 더 무섭다는 걸 깨닫고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 모임에서는 더 이상 박 씨를 놀리는 사람이 없어졌고 박 씨는 모임에서 장난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복수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 씨처럼 현명한 대처로 침묵을 유지하며 말을 아끼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는 법입니다. 또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같이 똑같은 상처를 주려고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일도 많게 되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침묵을 유지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최고의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친구뿐일까요? 가족들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가족들은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서운하게 다가오고는 합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렇다면 똑같이 침묵을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생각보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침묵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상처로 남아있는 말들이 가족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넘기거나 나만 상처받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처는 종종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상처받은 일에 대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죠. 시간이 지나면 초기에 느꼈던 감정의 격렬함이 줄어들고 상처받았던 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상태에서 상처받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만 더 아파지고 해결되는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후 어떠한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잘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잘 살기를 바라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초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각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공감을 깊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반복될 수 있죠. 따라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시간이 지나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침묵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는 침묵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최대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인간관계도 많습니다. 친인척 관계나 많은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 상처를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죠. 이럴 때는 나 자신이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항상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복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상처나 배신 혹은 어떤 형태의 부당한 대응을 받았을 때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을 항상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는 성공을 통한 복수가 최고의 복수가 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의심하는 이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힘있는 대응을 가리킵니다. 상처를 준 이가 바라보는 앞에서 당신이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그들의 의심과 비웃음을 먼지처럼 털어내고 당신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통한 복수는 눈에 띄지 않는 전투, 소리 없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승리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에 증명함으로써 상처를 준 이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이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으면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 우리의 삶도 내면의 빛을 향해 성장합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며 얻은 성취는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삶을 우아하게 사는 것은 예술과 같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각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다른 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긍정적으로 새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이야말로 가장 세련되고 품격 있는 복수가 됩니다. 잘 사는 것, 그것은 타인에 대한 복수를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이들에게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가입니다. 태양이 스스로를 밝히듯 잘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인생의 소리꽃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